안녕하세요, 신기노설입니다. 오늘은 시청률 12%로 성공적인 종영을 하고 2019년 TVN 드라마 시청률 1위, 역대 TVN 드라마 시청률 6위, 호텔 델루나의 캐스팅부터 루머, 표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재미있고 몰랐던 사람은 더 재미있는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델루나는 2013년 이미 신업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홍정은 홍미란 작가가 집필한 죽은의 태양의 초기 기획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호텔이란 배경은 죽은의 태양에서 하고 싶었지만 당시 CG로 구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고 결국 포기한 채 호텔이라는 배경을 빼고 죽은의 태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환경이 많이 좋아지면서 2019년 드디어 4년 만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호텔 델루나가 세상에 나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호텔 델루나의 신업이 원래 전지현한테 먼저 갔는데 전지현이 그걸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2018년 스포츠조선의 단독 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전지현은 홍자매의 신작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TVN 편성이 유력하고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홍자매 작가의 드라마, TVN 편성, 2019년 상반기 방영 등등의 이유로 이게 호텔 델루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작된 루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델루나 제작 발표에서 오충환 감독은 호텔 델루나의 신업은 처음부터 아이유와 여진구에게 1순위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홍자매 작가도 아이유 캐스팅을 목적으로 열심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자매 작가는 예전부터 많은 신업을 등록해 놓은 상태여서 전지현이 받은 신업이 호텔 델루나라는 보장도 없고 기사 몇 줄로 전지현이 홍자매의 신업을 받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호텔 델루나의 장만어른 아이유에게만 신업이 갔고 전지현이 신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호텔 델루나라는 보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홍자매 작가의 신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기사 몇 줄의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 전지현 캐스팅은 루머입니다. 꽝꽝. 당시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만약 드라마를 하더라도 나의 아저씨와는 다른 밝은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유 지인이 아이유에게 호텔 델루나라는 신업이 들어갔는데 읽어봤냐고 물어봤고 아이유는 급하게 찾아보게 됩니다. 신업을 읽어본 아이유는 강하고 사연 많은 장만어에게 반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들과는 분위기도 색깔도 많이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은 아이유는 미팅 때 정말 많은 질문을 꼼꼼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계속 고민하는 아이유에게 홍자매 작가는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지은씨, 고민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강하고 멋있고 재미있는 캐릭터가 찾아오면 잡아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했고 이 말에 확신한 아이유는 호텔 델루나의 드라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홍자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만약 아이유가 장만어를 거절했다면 장만어 캐릭터가 남자가 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스팅 단계에서 만약 아이유가 안 되면 여자 주인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녀 주인공의 포지션을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캐스팅이나 이야기 전개가 더 쉬울 수 있지만 호텔 델루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든 아이유를 캐스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안 된다면 주인공을 남남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로맨스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호텔에서 일해 나가는 관계 설정 등등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 놨지만 결국 아이유가 캐스팅이 안 되면 델루나를 접고 다음 아이템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남 캐스팅, 좋네요. 절대 블루문에서 해주세요. 호텔 델루나의 밤의 모습은 섬세한 CG 작업을 통해 탄생했지만 낮의 모습은 실제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목포에 위치한 근대 역사관이고 낮에는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현실에서 오래 존재해왔던 델루나를 담기 위해 근대식 건물을 찾고 있었고 목포 근대 역사관은 1900년도에 완공된 건물임에도 이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제작진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호텔 델루나의 낮의 모습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000년 넘도록 장만어의 영혼을 묻고 있는 월령수. 이 월령수는 CG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CG가 아닙니다.
이 월령수는 신비한 나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됐고 시멘트로 조형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몸통에 죽은 나무 껍데기와 가지를 모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 완성됐다고 합니다. 호텔 델루나의 최기호 미술감독은 미술팀 5명이 오랜 시간 매달렸는데 인조 나뭇잎, 이끼, 꽃까지 한 땀 한 땀 공들여 붙였고 신비하면서 숨겨진 공간 같은 느낌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호텔 델루나는 스토리 영상민만큼 재미를 주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아이유의 착장들.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의상, 가방, 액세서리 등 참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오충환 감독은 호텔 델루나의 관전 포인트로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매 씬마다 착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유 역시 매 씬마다 다양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원래 본인은 패션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패션에 대해 스스로 공부도 했고 보는 즐거움이 많을 수 있게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드라마 시간을 기준으로 주인공의 의상은 하루 또는 반나절에 한 번씩 바꿔 입는데 호텔 델루나의 장만으로 매 씬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연 몇 번이나 착장을 바꿔 입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이유는 호텔 델루나 1화에서 16화까지 과연 몇 번의 착장을 하고 나왔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총 123번의 착장을 했다고 합니다. 회당 거의 8번 정도의 착장을 한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이 정도의 착장 수는 별그대에서 천송이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유가 입은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이유가 드라마에서 입은 가장 비싼 옷은 샤넬의 빨간 더블 버튼 가죽 자켓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500만원. 그리고 같은 화에서 입은 블랙 롱드레스는 무려 400만원. 부럽다. 제일 저렴한 옷은 어떤 걸까요? 10화에서 착용했던 블랙 펜슬 스커트입니다. 이 옷의 가격은 25,000원. 역시 패션은 돈의 문제가 아니네요. 내가 문제야. 호텔 델루나 마지막 회 호텔 블루문으로 김수현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고 임팩트 역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시즌2를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2의 내용 역시 홍자매 작가의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홍자매 작가는 구체적으로 시즌2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호텔 델루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귀신들이 오고 가는 객자는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CG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송 한 달 전쯤 김수현에게 미리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줘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호텔 블루문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델루나에서 보지 못한 브로맨스 블루문에서 보고 싶었는데 까비옴. 방송 초반 많은 화제와 인기만큼 논란도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표절 의혹은 델루나가 방영되는 내내 언급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귀신이 다녀가는 호텔이라는 소재가 공개됐을 때 일본 만화 우세모노 여관이 언급이 되었고 방영이 되는 시점부터는 드라마 도깨비의 여자 버전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홍미란 작가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속상했다. 영생의 존재와 인간의 사랑이라면 오히려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가 먼저인데 왜 성별 다른 도깨비를 생각하는 걸까? 귀신이 사는 호텔도 죽은의 태양 때 신호를 썼던 건데 그땐 여건상 못했다. 그런데 사실 귀신이 나오는 호텔이라는 게 죽은의 태양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세모노 여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도 요괴가 나오는 호텔이 있지 않나. 이야기를 다 보지도 않고 소재 하나로 똑같다고 매도하는 건 속상했다. 소재만 갖고 논란을 만든다면 사실 창작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혼을 달래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장소가 호텔이 될 수도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다 보면 전혀 다른데 소재만 갖고 매도하고 표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부당하다. 소재를 선점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전유물이 되는 건 아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인정받아서 떳떳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호텔 델루나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작에서 창작의 씨앗을 봐줬으면 한다. 라는 인터뷰로 해명을 했습니다. 홍자매 작가의 인터뷰처럼 초반에는 소재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전혀 다른 이야기와 전개로 표절 논란은 조용해졌습니다. 해피엔딩. 지금까지 호텔 델루나의 비하인드 몇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기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뽑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별그대 비하인드와는 다르게 영상의 진행 방식, 편집 스타일 등등 많은 부분에서 힘을 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유튜브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